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윤재구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주말입니다. 오늘 내일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당히 세계가 갈등을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불안한 곳이 두 곳 있죠. 대만 해협과 한반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이란, 이라크 상황하고는 좀 다른 면은 있어요. 대만 해협과 한반도는 이러한 그 세계의 국지적인 전쟁과 갈등 속에서 큰 패러다임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화폐입니다. 화폐와 에너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정치나 경제면에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바지사장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결정하기 어려운 위치다.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화폐를 일단 놓고 보면요.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누굴까요? 그냥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축통화국 미국은 어느 정도 달러를 발행해도 부채 한도 느려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 미국이 좋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달러가 통용됨으로써 이득을 얻는 정말 직접적인 세력은 월가의 자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본가들이 석유재벌, 총기류 재벌, 항공사 재벌, 또 투자은행, JP모건, 그리고 펀드, 소로스 펀드, 이런 세계의 대규모 자본가들. 그들이 아직까지는 달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달러를 통해서 그 대규모 자본가들이 월가 중심에 수익을 못 본다. 그러면 달러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소로스 펀드가 영국 파운드와 국매도한 사건 아니에요. 영국 파운드와의 영향력을 줄이고 달러를 더 강력한 화폐로
자리매김해 준 거죠. 그래서 달러를 통해서 수익을 지금 얻고 있고, 그 바탕엔 석유, 원유라고 하는 그런 화석연료, 그것을 결제할 때 달러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가 왜 화석연료를 쓰려고 해요? 미국이 원유 매장량 세계 1위고 천연가스도 세계에서 가장 많죠. 많으니까 있는 거 쓰자. 명분은 그렇지만 세계 자본가들이 일정 기간 달러를 기축화폐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유 대금을 달러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돈으로 미국 주식시장, 자본시장도 달러로 순환이 되는 것이고, 그런 압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트럼프가 10년 이상 앞으로 더 써도 된다. 환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줘도. 그런 배경엔 그 뒤에 월가의 자본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반면에 미래를 설계하는 M7, AI와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이쪽에 M7을 중심으로 한 신자본가고, 이쪽은 달러가 결국은 채권이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이라는 자체가 부채잖아요. 그 부채가 한계점에 왔고 36조 달러. 상당히 관리하기에 버거울 정도. 그래서 미란 보고서에서 무이자 100년 채권을 강매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돈을 돌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100년 동안 이자 안 주고 채권 사가라. 돈을 묻어두는 거 아니니까, 사는 사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면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거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이번에 한미 협상에서 100년물 무이자 국채를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월가 자본가들이 달러로서 수익을 일정 시간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제시도 가능한 거죠. 국채를 사달라. 20년 국채든 30년 국채든 장기 국채.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을 해달라. 사달라.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거 사줬으면 하는 거고, 국채를 좀 사주면. 미국은 특별히 제시할 게 없어요. 그 두 가지 외에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1년, 2년 단기적인 시야보다 10년, 20년 미래를 좀 보고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보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화 공매도 해가지고 원화를 그냥 추락시켜서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양털깎기해서 한국의 자산을 저가에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되겠죠. 화석연료 중심으로 월가 중심의 자산가들은 아적은 달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쓰자는 입장으로 화석연료를 지지해 주는 거고, M7을 중심으로 한 기술 회사들, AI 회사들, 이 회사들은 전국적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AI 시대에. 엔비디아 공장 하나가 웬만한 국가 전기 하나 쓰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냉각 장치 중요하잖아요. 그래 공조기업이 많이 구상하는 상황이고, 냉난각 하는. 그리고 이 M7들은 국가에서 전기를 받지 말고 공장 옆에 소형원전, SMR, 소형 모듈 원전, 만들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소형원전을 개발하거나 소형원전 회사에 투자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속적으로. 근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획득하는 거에 대한 이 프레임 자체가 좀 다르죠. 머스크는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우주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 태양을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바로 데이터 센터나 지상의 제조 공장에 나눠주는 형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월가 자본가들하고 M7하고는 에너지 차원에서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도 우주에서 전기를 나눠주는 형태, 태양열을 받아서, 그리고 소형 모듈로 자체 생산, 남는 건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달러로 하게 되면 스위프트망을 통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수료 발생하고 불편하고, 그러니 암호화폐로 하자. 디지털 암호화폐로. 그러면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직접 소비자들하고 수수료 없이 결제가 가능한 거죠. 그런 화폐 시장을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월가에 있는 자본가들하고 M7 대표들하고는 생각이 틀린 거야, 생각. 그러니 그 사이에서 트럼프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냐. 줄 선다는 말이 좀 그렇고, 어디 손을 들어주느냐. 지금은 월가를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채권을 사주잖아요, 월가 자본가들. 그 사람들이 안 사주기 때문에 지난번에 채권 금리가 급등한 거고, 일명 채권 자경단,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월가 자본가들의 말에 잘 따르지 않으면 채권을 건드리는 거죠. 트럼프는 그 세력이 미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컸던 거고, 머스크하고 헤어진 것도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헤게모니 경쟁의 하나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내쳤다기보다는 월가 자본가들이 머스크는 아니다. 머스크의 손을, 그러니까 M7을 중심으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M7의 대표격인 머스크를 행동대장으로 네가 한번 해봐. 월가하고 한번 부딪혀서 한번 해봐 했더니 안 된 거죠. 채권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머스크의 필요성은 거기까지인 거죠. 그런 쪽으로도 화폐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화라고 하는 20년, 30년간의 세계 경제를 통해서 달러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월가 사람들이. 그런데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이 과연 달러가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화폐냐. 거기에는 일정 부분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월가 자본가들. 그런데 아적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월가는 하나의 그냥 AI 회사 정도로 본다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플 정도의 시가총액 2,500조 비트코인만 따졌을 때. 그리고 월가 자본가들은 아직 비트코인을 많이 소유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은 거로 이렇게 좀 보도가 있어요. 있는 걸 조금씩 파는, 고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했을 때 월가 자본가들은 자기들은 안 사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먼저 산다?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자기들은 먼저 사야지. 그래야 낮은 가격에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야. 본인들이 충분히 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속성 아닌 양극화가 그래서 되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비트코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반대하는 거 있어요. 비트코인 사지 마라. 그거 사려면 방산을 키워라, 방산. 제트기 만들고 총알을 만드는 게 낫지 않냐. 석유 생산. 이런 쪽에 무게중심이 더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월가의 자본가들이 자신들이 그 암호화폐 생태계가 정착됐을 때 최대한의 수익이 되었을 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가죠. 갈아타야죠. 달러에서 암호화폐로. 아직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서서히 진행은 하겠죠. 근데 아직은 달러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암호화폐 100만 개 보유하는 미국의 트럼프의 발표에 긍정적인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월가 자본가와 AI M7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돈을 얼마씩 갖고 있냐. M7의 시가총액이 17조 달러 돼요. 월가의 자본가하고 투자은행이 갖고 있는 것이 한 4, 5조 달러 돼요. 그럼 M7이 크죠. 크지만 월가의 자본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은행들 아닙니까? 투자은행 말고 그 은행들이 흔히 얘기하는 M2 그게 47조 달러. 그러면 미국 부채 36조를 갖고도 10억 달러가 남아요. 그러면 M7보다 세력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채권을 살려고 잘 안 하니까 SLR 그 규제 완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들이 더 채권을 살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거죠. 결국은 SLR을 완화한다는 자체가 월가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트럼프. 암호화폐로 이전을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생태계 구축도 안 됐고 이게 어떤 세계적인 합의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되거든요.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대자본가들이 본인들이 일단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먼저. 그러지 않으면 그걸 비싸게 살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학관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세계화에서 블록화에서 보호무역, 독자화가 됐죠. 독자화라는 건 뭐예요? 민족주의, 신민족주의, 공동체를 우선하는 국가 우선주의. 과연 이 부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월가의 자산가들이 달러로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지켜보는 거죠. 돈이 지금 미국으로 월가를 많이 갔다가 지금 빠져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 인재까지 빠져나오고. 그러면은 다른 대안을 찾겠죠. 자본가들이. 저는 이 독자화에서 세계화가 아닌 다자화로 아젠다를 한국이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자화 속에는 스테이블 코인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아젠다를 제시하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죠. 중심에 설 수 있어요. 문구 좀 하면서 월가 얘기한다는 게 어울리지도 않고 분수에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세계가 움직이는 게 그림자가 움직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에 있을 때 제가 지방에서 일반 투자자들 투자 상담할 때하고 여의도에서의 발행시장에 있을 때 보면 다른 거죠. 움직임. 그거를 잘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지방에서. 그래서 워싱턴의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월가의 인적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 입장. 국회의원들이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많아요.
그래야 미래에 대한 좋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장기 계획이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언론엔 엠바고가 있잖아요. 어떤 시한까지는 발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방산이 좀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게 막 공개하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로키. 소리 없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진행. 대한민국은 살상무기 파는 국가. 이렇게 낙인 찍히면 그게 국가 브랜드에 도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엠바고 꼭 지켜줘야 돼요. 엠바고를 안 지키면 계약이 무효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특종을 하기 위해서 엠바고를 깬다? 그거는 국익에 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밸류에이션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가치 깎아먹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입니까? 물론 삼성 이재용이는 떡볶이 먹방하고 다니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삼성 브랜드 가치 깎여 먹죠. 대통령 들러리 쏘고. 정치권이 국가 브랜드를 깎아먹는 게 정치권이다. 우리나라 기술 수준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기업 가치에 비해서 국가 브랜드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독일이나 일본은 기술에 비해서 독일, 일본 하면 그냥 알아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국가 브랜드가 그들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기술보다 국가 브랜드가 떨어졌어요. 특히 윤 정권 3년 동안 국가 브랜드 반토막 났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6,200조에서 3,100조. 하루에 3조씩 까먹었다.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기업들한테만 중재처벌법 적용하지 말고 정치권도 그들의 판단, 국익을 훼손한 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청구해야 돼요. 지금 저희 같은 이런 문구점 있죠. 1, 2, 3월은 그냥 버틸 수 있었는데 4월 달부터 매출이 50% 이하로 내려왔어요. 한 달 적자가 감당을 못하니까 벌써 3개월째 아닙니까? 심각한 수준. 매출이 50% 이하로 줄었어요. 4월부터. 4, 5. 못 버텨요. 3개월 버티다가 그냥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2달 전 정도부터 갑자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게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한 4월 7일인가? 그래도 4월부터 확 줄었어요. 눈에 띄게.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손님 자체가 없어요. 정치권이 납득 가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 국가를 위한 정치를 했을 때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서 기업 가치도 동등하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니, 개헌 발령하고 내란 의혹, 아까지 의혹이죠. 결정이 안 났으니까. 내란 상황까지 이렇게 한 정치권이 있는 나라가 기업 가치가 이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증권거래소에서 가서 폭죽 터트린다고 그게 올라가요? 기업 밸류에이션이?
그 정치권의 그 수준이야, 우리나라. 그게 실력이에요, 정치. 우리나라. KF21 인도네시아하고 합작했잖아요. 뭐 6천억이 이제 타격을 받다는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1조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6천억이 된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타결은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월가의 자본이 암호화폐를 조금씩 이렇게 사는, 모으는 경향이 있으면, 그거는 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LA 뭐 시위 나오고 이민자 정책 명분으로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지지하고, 그런 와중에 세계 경제의 큰 패러다임은 서서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안보만큼. 그리고 인재를 확보 많이 해야 돼요. 삼성전자, HBM 2019년에 포기하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만드는 회사가 퓨리오사 아니에요. 메타에서 1조 원의 M&A 하겠다. 그러면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알잖아. 퓨리오사 같은 그런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삼성에서 나왔던 HBM 개발자들이 SK 하이닉스로 가서 결국은 HBM을 만든 거 아닙니까? 3를. 4 만들고 12단계 HBM8까지 간다는 거야. 인재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세계 경제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곳은 중동, 남미,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EU하고, EU도 큰 시장이에요. EU도 조금 더 비중을 더 두는 게 좋지 않나. 물론 돌다리 두드리면 사야겠지. 손님이 없고 장사도 안 되고 걱정은 많고 하니까 쓸데없이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누워서. 아이고 참. 당장 연필 한 자루, 볼펜 한 자루 더 팔아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내수 활성화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2시 1분이네요. 2시 1분. 남은 주말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